모의고사 21회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지금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분을 지금 먼저 제시를 했네요. 자,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자, 지금 공연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 친구 둘이서 지금 지금 발표를 하나 봐요, 지금 공연을. 자, 근데 일단 지금 두 사람이, 자, 지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연습하자고 학생 2가 얘기했더니, 자, 학생 1은 외려 토요일에 지금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기타 연습을 주중에 했으면 좋겠답니다. 서로 어긋나 있네요, 지금 시간이. 자, 그래서 연습 시간을 서로 지금 맞춰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떠냐고 지금 학생 2가 제안을 했고요. 자, 그래서, 자, 학생 1에게도 지금 시간을 조정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생 1은 토요일 오전까지는 홍보를 마무리하면 그 오후에 지금 같이 연습을 할 시간이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토요일 오전에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 지금 경험자인 누구한테? 지금 여기는 학생 2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제 학생 2도 지금 나름대로 오전에 일을 끝내면 토요일 연습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학생 1은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자, 연습을 하자고 지금 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습 장소가 또 문제가 됐네. 자, 그래서 먼저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뒷부분에서 자, 학생 2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자, 하지만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 화음을 맞추려면 조용한 연습실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학생 1이 자, 그럼 화음을 먼저 맞춰보고 연습도 충분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무대 위에서 떨리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 의견이 지금 동의를 했고요. 자, 1번에서 A와 B에 대한 분석이 지금 적절한 걸 찾으랬는데 자, A에서는 지금 학생 1과 2가 서로의 의견을 지금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견이 어떻게 일치점을 찾았으니까 자, 결국 의견의 조율 내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자, 보기 1은 생태 관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금 주제로 논설문을 쓰려고 한대요. 자,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자료를 지금 수집했고 그 다음에 초고를 잡았습니다. 자, 신문기사를 봤더니 자, 이 생태 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존하자는 게 목적이래요. 자,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습과 늪지가 사라지거나 또 오히려 지금 관광객의 인식 부족으로 자, 많이 지금 훼손을 시키나 봐요. 자,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자, 여기서 그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 자, 나에서는 조사 자료를 봤더니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으로서는 자, 큰 게 아니었네.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냥 길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또는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듣기 프로그램들. 자,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저기 지방자치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 어려움이 뭐가 있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 사례를 봤더니 이 네모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그 다음에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이 관광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철새 도래지인 동그라미 섬은 지금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항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계 소득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공 사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에서
자, 서론에는 지금 생태관광의 의의와 현황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본론에서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자, 그리고 결론.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2번인데, 자, 보기를 활용해서 보기 이해를 구체화시키려고 해요.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선택지 3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다해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나-1이 아니라, 여기서 어디에서? 예,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없거나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부족하다는 게 개발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디귿 부분인데, 자, 디귿은 지금 어떤 내용? 자, 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태를 보존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도 한 반 정도는 맞겠지만, 이게 딱 여기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지금. 자, 여기서 답은 여기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지금 문법이 나왔는데, 자, 조사의 특징을 이끌어냅니다. 자, 조사가 뭐예요? 자, 조사는 주로 어디에 붙어가지고, 자, 체험 뒤에 붙어서, 자, 어떤 일정한 문법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뜻을 제안해주는 보조사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조사의 종류에는, 자, 이렇게 격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접속조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씁니다. 자, 이 중에서 각각 내용과 연결하면, 자, 기억을 보시면 동생이 책을 읽는다 할 때, 자, 여기 이는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이렇게, 자,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들, 격조사들을 쭉 해놨네요. 자, 이거 한 가지 보시면, 천국 이다 할 때, 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서술의 자격을 만드는 서술격 조사.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자, 엄마와 나 또는 나와 동생 이 두 단어를 연결하는 자, 이런 걸 우리는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 조사.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자, 오늘은 다른 것은 안 먹고 물만 마셨다. 만. 자, 그 다음 오늘은 물도 마셨다는 역시 다른 것 말고도 물도 마셨다 이거니까 자, 이 경우는 지금 둘 다 뜻을 제한하거나 뜻을 더해준단 말이죠. 자, 이러한 조사를 우리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디귿의 앞에 체언을 다른 품사로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품사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앞에 체언은 자, 물만 했다 할지라도 자, 여기는 이 물, 그 다음에 여기는 물. 자, 둘 다 이것은 그냥 명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사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답은 3번. 자, 4번 문제인데, 자, 이렇게 가치가 조사로 쓰일 경우가 있고요. 조사로. 그 다음에 이것이 부사로 쓰일 경우가 있답니다. 자, 이게 조사로 쓰일 경우는, 자, 아까처럼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는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자, 때를 강조할 때 이것이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지금 가치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앞말과 붙여 쓴다, 띄어 쓴다? 자, 띄어 쓰니까, 아, 조사는 당연하게 체언과 붙여 쓰기 때문에, 아, 이건 체언, 조사.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고, 하지만 부사인 경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처럼 바로 그대로의 의미, 리을처럼 서로 함께, 자, 미음처럼 어떤 다름 없이 이렇게도 쓰이게 되는데, 자, 선택지 5번에 보시면 은숙이와 친구는 사업을 한 거야. 어떻게? 서로 함께 사업. 달리 동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름없이 사업을 했다 보다는 자, 여기서는 지금 서로 함께 사업을 했다 이런 동업의 의미로 쓰인다면 자, 이건 미음이 아니라 리얼로 바꿔놓으셔야겠죠. 자, 5번. 자, 5번 8번 갑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자, 이를테면 기능은 만족스러운데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기능이 그렇지 않다거나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뭐 결정장애란 말을 쓰는데 그만큼
가격도 봐야 되고 기능도 보니까 자, 쉽게 결정을 못 하네요. 자, 이처럼 자,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흔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자,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접근 갈등이다. 이는 둘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경우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인데 이때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만족스러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해야 했던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아까 위에서 두 가지. 자, 기능은 좋아. 자, 그런데 자, 기능을 보고 샀더니 가격이 또 너무 비싸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하나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심리적 불편인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불편을 없애려 하는데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자, 이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사람들은 자,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그 다음에 구입 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이의 이 부조화는 자, 어떻게 극복이 될까? 자, 질문 하나 던졌네요. 자, 인지 부조화를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 첫 번째 자,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자꾸 찾아내거나 그 제품의 장점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산 이것이 사지 않은 것보다 어떻게 더 낫다는 것을 계속 갖고 싶은 거야, 마음속에.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의 단점을 찾거나 아니면 그 제품의 장점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매 행동을 지지하는 부가 정보들을 찾아냄으로써 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물건, 이것에 추가적인 어떤 정보, 좋은 정보들을 찾아냄으로써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자, 특히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이 고가, 이 값이 비싼 이런 재화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직후에 인지 부조화가 심화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 하나를 구입할 때는 뭐 얼마 지금 뭐 해봤자 1,000원, 2,000원이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겠지만 자, 지금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싼 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더 어떤 거 불안감이나 이런 것 자기가 구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때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자, 새로운 선택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자, 어떤 안정감 또 내는 그 안전도를 보고 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미처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광고가 계속 광고를 해주면 이게 지금 다른 기능도 있었구나. 이런 걸 내가 몰랐지만 자, 이런 장점을 계속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니은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매체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하나의 어떤 장점보다는 그 안에다 많은 장점을 집어넣게 되면 자, 그 만족도가 더욱 그걸 구매한 사람들은 더 높아지겠죠. 자,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자는 노력인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소비자들은 저걸 구매하는 사람이고요. 자, 기업은 뭐 하는 쪽? 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 후 계속 광고를 하게 되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구매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높아지고요.
자,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이 브랜드 충성심이 뭐냐면 내가 한번 그 어떤 특정한 그 제품을 구입을 했어. 일반 어떤 브랜드,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그러면 계속해서 광고를 봄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고객은 다음에 또 구입을 할 때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브랜드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매 후에 광고는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인 입소문을 확산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한 후에도 소비자와 제품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고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장입니다. 자, 5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행위가 최선이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 뭐를 낀다고요? 자,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 이거 인지 부조화라고 있습니다. 자, 6번에 기억의 예를 찾으랍니다. 자, 기억을 보면 자, 두 가지. 자, 접근 갈등을 지금 찾으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것도 지금 기능을 보고 살까? 아니면 가격을 보고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맨 마지막에 이 짬짜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시켜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답은 접근자 갈등을 해소해주는 바로 짬짜면 5번. 자, 7번에 갑니다. 자, 니은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 동그라미 니은은 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광고에 노출을 시켜줘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는데 자, 그 바로 윗문장이 있었죠.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선택한 이유를 찾아내서 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5번이 되겠죠. 구매 제품에 대한 지지 정보가 많을수록 어떤 긍정 내지 장점을 많이 부각할수록 소비자가 인지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8번. 자, 한 자동차 회사인데요. 자, 고가 제품이네요. 자, 구매 후에 광고 전략 화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결국 구매한 고객은 자동차 같은 건 뭐 하루 이틀 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10년을 타기 때문에, 자, 그 만족도를 많이 높여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서 지금 니은해 봤더니, 자, 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피자동차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거 알려주면, 뭐야? 내가 지금 산 자동차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게 되면 내 차는 벌써 중고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지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외려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결국 어떻게 그 기존에 내가 고객이 샀던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답은 2번. 자, 9번 12번에 갑니다. 자, 여기 작품에는 지금 자, 강호 사시가라는 작품인데요. 자, 강호 자연에서의 사계절의 노래입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자, 맨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그 다음에 2수에 보면 강호의 여름이 드니 자, 그 다음에 3수에선 강호의 가을이 드니 자, 그 다음에 겨울이 되니 자,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사계절이죠. 자, 사계절의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해보시면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자, 흥겨움이 절로 인하는구나 이겁니다. 자, 흥겨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막걸리를 놓고 냇가에서 물고기가 안주로다 하겠습니까? 자, 지금 화자는 냇가로 나갔네. 자, 그곳에서 지금 막걸리를 놓고 물고기를 안주 삼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자, 임금님의 은혜로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수로 가면 자, 여름이 됐네요. 초당에 자, 이게 초당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초가 자, 초가에 할 일이 없대요. 자, 미더운 강 물결은 자, 보내는 것이 바람이 오로구나. 자, 여름이에요.
여름인데도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준단 말이야. 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자, 윗부분에서 아까 삼각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인데도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을로 가겠습니다. 자, 강옥, 자연에 봄이 오니, 아니,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대요. 자, 그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자연도 지금 고기도 이제 피둥피둥 살이 오르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는, 자, 화자는 지금 작은 배를 타고 어디로 나간 거야? 지금 바다로 나갔나 봐, 지금. 자, 이 몸이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 자, 한가롭게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 자, 사수입니다. 자, 이번에 겨울이 됐네요.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네 그랬으니까. 자, 이 한 자라는 거 한 자면 30.3cm예요. 자, 눈이 많이 왔네요, 상당히. 자,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서, 자,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자, 겨울인데도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 자, 그래서 지금 맹사성이란 작가가 자연 속에서 지금 어떻게 풍류를 즐기면서,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 있어요?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유교주의의 어떤 충사상이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자, 나작품입니다. 세상사 중에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고 개의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대요. 자, 바로 여기 있는 무엇이 얼토당토 안. 이것이 바로 이 과일 접붙이기가 바로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나의 선친이, 자, 이 작품은 지금 수필입니다. 자, 그래도 고전 수필이다 보니까, 자, 여기는 나라는 인물은 바로 누구? 작가 자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의 선친, 자, 선친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 살아계실 때였는데, 과일나무에 접을 잘 붙이는 전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접을 붙이게 해보았대요. 정원에는 지금 배나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자, 배나무가 맛이 없대. 배가. 자, 그래서 이 전씨는 모두 톱으로 밑종을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맛있다고 이름난 배나무를 구해가지고는 몇 가지를 자르더니 잘라낸 구루터기에 접목시키고는 찰흙으로 그것을 발랐대요. 자, 결국 기존에 있는 나무 가지는 잘라내고, 그리고 자, 새로운 품종의 뭘 가져온 거야? 배나무 가지를 갖다 거기다 접을 붙인 거야, 지금. 자, 당시에는 그것을 보면서 터무니없다고 여겼어. 아까 이게 또 얼토당토 아는 거죠? 자, 비록 접을 붙인 나무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났지만 괴이하다고만 여겼어. 자, 아직도 믿지 못하네, 작가는. 그러나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대요. 그제야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음을 믿게 되었대요. 언제 믿게 됐어요? 배가 주렁주렁 열린 다음에서야 이때 믿었단 말이야. 자, 처음에 얼토당토 않고 괴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이 바로 비로소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선친이 돌아가신 지 벌써 9년이나 흘렀지만 나무를 보거나 배를 먹을 때가 되면 제 아버지 얼굴이 항상 떠올랐답니다. 아버지가 그립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 나무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면서 차마 떠나지 못한 적도 있었대요. 자, 옛사람은 소백과 그 다음에 한선자 일 때문에 돌배나무를 베지 않은 채 잘 가꾸었다는 일화가 있대요. 자, 옛사람들의 고사를 인용했네요. 하물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매랴 더더욱 어떻게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겠죠. 그 공경하는 마음은 베지 않고 잘 가꾸는 것에 어찌 비할 바가 있겠는가. 자,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자, 이런 수화법 서리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바로 나무 배나무를 베지 않고 잘 가꾸는 것이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네. 그 열매는 또한 꿇어 앉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만큼 이제 감사히 공손하게 생각건데 선친께서 나에게 이 나무를 물려주신 것은 아마도
내가 이 배나무를 본받아서 잘못을 고치고 손으로 옮겨가라는 뜻일 것이다 이겁니다. 자, 처음에 배나무는 맛없는 배가 주렁주렁 열렸었단 말이야.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거? 잘못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맛 좋은 배가 열렸단 말이야. 이 배 다시 접을 붙여가지고. 자, 그렇다면 결국 잘못을 고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옮겨간 것처럼, 자, 지금 자식도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고쳐가지고 자,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를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늘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하며 산다 이 뜻입니다. 자, 9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향하는 삶의 자세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지향이란 말은 긍정한다 또는 추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자, 자연의 어떤 풍요를 즐기며 임금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가 보이고, 나작품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 고치는 자세를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배나무, 이걸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자, 각각의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된단 말이야.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자, 2수와 3수의 비에는, 자, 이 비 부분에, 여기에 지금 화자의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 2수에 보시면, 초당에 할 일이 없구나,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거야. 자, 이것이 지금 평가는 아니죠. 자, 여기서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지금 그대로 여기서 설명하거나 제시한 거니까. 예, 답은 여기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 나를 감상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이 작품은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생활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변의 인물과 그 다음에 사물, 고사 또는 일상의 경험의 소재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글쓴이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독자들에게까지 전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접을 붙인 나무에서 돋아난 싹과 잎은 글쓴이가 괴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뭐였죠? 의심을 사라지게 한 건 배가 주렁주렁 열리고 나서야. 그때서 의심이 사라졌으니까. 예, 답은 여기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자, 기억과 니은인데요. 자, 기억은 지금 임금님, 그 다음에 니은은 선친,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이 중에 적절한 거. 자, 내가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춥지도 덥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 거에 대해 자,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죠. 자, 그래 공양을 느끼는 대상이겠고, 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9년 전에. 하지만 배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다고 했었죠. 자, 그래 그리움의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